그날 사람들은 더 이상 도움을 기대하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은 나라가 떠난 뒤였기 때문이다. 도시는 재난이라는 단어조차 꺼내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다. 전기는 끊겼고 통신은 간헐적으로만 이어졌다. 거리에 사람은 남아 있었지만 질서는 사라졌다. 누구나 알고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국가들은 서둘러 결정을 내렸다. 대사관은 문을 닫았고 구조 일정은 취소됐다. 자국민을 태운 비행기와 함정이 하나둘 떠나갔다. 냉정했지만 틀린 선택은 아니었다. 국가는 자국민을 지켜야 했고 이 상황은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떠나는 나라가 늘어날수록 남겨진 사람들의 표정은 달라졌다. 처음엔 불안이었고 곧 체념이 됐다. 구조 요청은 계속됐지만 응답은 점점 줄어들었다. 누군가는 마지막 연락을 남겼고 누군가는 그마저도 포기했다. 이제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그 질문에 누구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은 사실상 대답과 같았다. 현지 관계자들조차 희망적인 말을 하지 않았다. 구조 대상은 다시 분류됐고 위험구역은 계속 확대됐다.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명단에서 하나둘 지워졌다. 국제사회가 외면했다기보다는 모두가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 한국은 결정을 미뤘다. 이미 철수 계획서는 작성돼 있었다. 위험 등급은 최고 단계였고 더 머무를 이유는 없어 보였다. 현장 보고서에는 같은 문장이 반복돼 있었다. 추가 체류 시 인명피해 가능성 높음. 그럼에도 한국은 마지막 보고를 다시 요청했다. 현장 상황, 남아있는 인원, 아직 이동하지 못한 사람들. 한 번 더 아주 자세히. 보고서의 결론은 여전히 같았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가지를 더 물었다. 아직 그곳에 사람이 남아 있습니까?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현장은 잠시 멈췄다. 관계자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정확한 숫자는 없었다. 다만 아직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한국은 조건을 묻지 않았다. 국적도 신분도 보상도. 그저 그 질문 하나로 결정을 대신했다. 그날 한국은 떠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처음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대대적인 발표도 없었고 언론의 주목도 없었다. 한국은 조용히 현장에 남았고 해야 할 일을 하나씩 이어갔다. 가장 위험한 곳으로 먼저 향했고 가장 늦게까지 현장을 지켰다. 현지인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왜 아직 남아있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 수 없었다. 세상에서 도움은 늘 조건과 함께 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서류도 약속도 감사 인사도. 그저 사람을 먼저 살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한국은 아직 안 갔다. 다른 나라들은 다 떠났는데 한국은 남아있다. 처음엔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다. 이 상황에서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 말은 조금씩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한국 구조팀은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다. 카메라를 부르지도 않았고 공을 세우려 하지도 않았다. 위험한 건물, 접근이 어려운 지역, 다른 팀들이 포기한 곳부터 다시 확인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은 더 걸렸고 위험은 더 커졌다. 누군가는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돌아온 대답은 짧았다. 아직 사람이 남아있어서요. 그 말에는 다른 설명이 붙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며칠 뒤 한 현지 어머니가 구조구역 밖에서 무너져 내렸다. 안쪽 건물에 아이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 건물은
이미 위험구역으로 분류돼 있었고 대부분의 구조팀은 재진입을 포기한 상태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말렸다.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울면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아이는 혼자 나올 수 없어요. 그 말은 단순했지만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었다. 아이는 정말로 혼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국 구조팀은 다시 상황을 확인했다. 건물 상태는 여전히 위험했고 재진입은 권고되지 않았다. 붕괴 가능성은 높았고 철수 신호는 이미 여러 차례 울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한국은 말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다. 누구도 쉽게 그 결정을 응원하지 못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구조팀은 아무 말 없이 장비를 다시 챙겼다. 마치 이미 결정이 끝난 것처럼, 해야 할 일을 다시 하러 가는 사람들처럼. 건물 안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먼지는 시야를 가렸고 균열은 발밑에서 계속 소리를 냈다. 천장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였다. 구조팀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아이가 더 깊숙이 숨을까 봐서였다. 작은 목소리로 여러 번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렸다. 울음도 말도 아닌 숨소리에 가까운 소리였다. 아이였다. 한 구조대원은 곧바로 다가가지 않았다. 바닥에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울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저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겁에 질린 눈동자만이 상황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 순간 밖에서는 철수를 재촉하는 신호가 다시 울렸다. 붕괴 위험이 임계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였다. 무전기 너머로는 짧고 다급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나오지 않았다. 아이를 두고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 구조대원이 아이를 안았다. 조심스럽게, 부서질까봐 더 조심스럽게. 아이는 저항하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품에 안긴 채 숨만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팔에 붙어있던 태극기가 먼지 속에서 드러났다.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아이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고맙다는 말도 다른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이름만 계속 불렀다. 누군가 작게 말했다. 한국팀입니다. 그 말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다. 재난은 결국 지나갔다. 도시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뉴스는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 세계는 빠르게 다음 이슈를 향해 갔다. 한국은 조용히 현장을 떠났다. 기념식도 훈장도 없었다. 자랑할 이유도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곳은 달랐다. 사람들은 오래 기억했다. 누가 가장 먼저 떠났는지보다 누가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었는지를. 몇 달 뒤 현지 학교 벽 한쪽에 아이들이 쓴 문장이 남았다. 위기의 날 한국은 우리 곁에 있었다. 그 문장을 쓴 아이는 그날 구조된 아이였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국가는 힘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택을 했는지로 기억된다는 것을. 모두가 떠날 때 남는 선택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 어려운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얼마나 깊게 바꿔놓는지를.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한국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모두가 떠날 때 남을 수 있었던 용기 때문이다. 그날 한국은 아이를 두고 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도 누군가의 삶으로 조용히 이어지고 있다.